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서울 강남에 어떤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가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을 하자. 방향이 바뀌었다. 네,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기존의 리모델링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뭐 없으면 되지. 예, 근데 그 리모델링 조합이 이제 비용을 쓴 거죠. 그동안 리모델링 추진하느라고 무려 100억을 넘게 썼답니다. 예. 그래서 이 100억을 어디서 대출받아서 쓴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면 니네 건설사한테 맡길게 라고 하면서 그 건설회사한테 썼다가 꿔다 썼다가 예. 이제 우리 리모델링 안 할 건데 이런 쪽으로 바뀌니까 예. 건설회사는 그럼 100억 내놔 그러는 거고 예. 당연히 줘야 될 돈이지만 그거를 조합장이 줄 수는 없고 예. 조합원들한테 저 돈 좀 내세요 저 100억 갚아야 돼요 하니까 우리가 언제 100억 쓰라고 그랬어 네 맘대로 써놓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또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리모델링 조합을 어떻게든 뭐 빚을 갚든 청산을 하든 파산을 하든 뭐 처리를 해야 된다는 또 행정같은 지도가 있다고 그래서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진짜 모른다. 예. 그런 상황이랍니다. 예. 그런 복잡한 상황 전문 기자 둔촌 장순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둔촌 주공도 하니까 나머지는 아무리 복잡해도 장순원 기자 눈에는 쉬워 보이죠, 그냥 다. 아니요. 그때 진짜 복잡했어, 사실은. 네. 어떻게 됐는지 뭐 일단 장소부터 좀 어느 소개를 아파트가 해주시면, 그래요? 어느 아파트인지. 그 성원 대치 2차 아파트라고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위치는 되게 좋습니다. 여기 강 건너면 요게 탄천이죠. 네. 강 건너면 여기 음마 아파트 있고 대치동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도 많고 뭐 환경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1758가구짜리 아파트인데 네. 1992년에 지었으니까 30년이 조금 넘었죠. 네. 여기 이제 작은 평수로 이루어졌어요. 전용 46에서 69제곱미터. 평수로는 뭐 14평에서 2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한 10억에서 16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입니다. 네. 이 아파트가 2008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했어요. 뭐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고 안전 진단도 받을 수는 없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했는데 네. 리모델링 중에서 이제 수직 증축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위로 이제 더 올리는. 예, 위로 한 3개층 정도 더 올리는 건데 예. 이게 이제 2022년에 이제 수직 증축을 하려면 이제 2번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예.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부적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은 거의 리모델링의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네. 이 수직 증축이 사실 쉽진 않거든요. 예. 여기 잠깐 화면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위에다가 한 3개층 정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겠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수평 증축을 하거나 수평 증축을 하면 이제 뚱뚱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네. 길쭉해지는 형태가 되는데 예. 그리고 또 어쨌건 이제 일반 분양분을 만들기가 힘들고요. 네. 그러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직 증축을 하려고 건물 위에다 지어서 구조도 괜찮게 빼보자 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었던 건데 예. 이게 이제 수직 증축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여기 그러니까 집안이 그 아파트를 바치는 이제 집안이 네. 보통 안반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 수직 증축을 허가받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 지금 그냥 흙으로 된 데는 안 된다. 흙으로 되고 거기다 안반에 좀 단단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파일로 박은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네. 그 위에다 상계층을 올리면 이 파일이 아파트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허가 관청에서도 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까리하다. 네. 야, 이거는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와 돌처럼 안반층처럼 확실한 데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 수직 증축을 허용해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송파 성지 아파트, 대치 현대 아파트 뭐 이런 아주 소수의 아파트들만 요 수직 증축을 허가를 받은 상황이에요. 예, 예.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 흙밭에 뻘밭에다가 그냥 파일 받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파트 지은 곳이 있고 네. 땅 밑에 화강암이 있는데 억지로 그냥 음. 파일 박아서 그 아파트 지은 데가 있는데 네. 지을 때는 힘들었어도 이 돌 위에다가 지은 아파트는 수직 증축이 된다. 네. 근데 웬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 두 아파트 정도만 허가를 받은 걸로 그 봐서. 안반 위에 지어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안 깐깐한 된다. 네. 아니, 뭐 물론 리모델링 추진하시는 분들은 아직 리모델링 추진하려는 아파트들이 뭐 되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아직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는 초기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그 파일 방식의 이제 수직 증축 아파트들의 허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예. 예. 뭐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보긴 한데 현재까지로는 안반 위가 아니라면 수직 증축을 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다. 네. 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요 성원 대치 2단지도 그래서 불허를 받은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파일 방식으로 이제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잠깐 말씀 나왔는데 그 사업 기간이 2008년부터 했으니까 뭐 17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동안에 이제 뭐 기간도 길긴 길었지만 그에 반해서도 사업비를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네. 얼마를 썼대요? 그 리모델링 추진하면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한 112억 원을 빌려서 썼고 네. 한 112억 원 정도 빌려 썼어요. 무슨 리모델링을 몇 동을 했나 봅니다. 벌써. 그러니까 100억이나 쓴 뭐 거 보니. 어떻게 보면 보통 리모델링 추진할 때 이 정도로 쓰진 않는데 네. 제가 이 조합에 직접 여쭤보진 못했어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지 통화를 몇 번 드렸는데 요즘은 업계에서 장순원 기자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데요. 나 자꾸 이상한 거 물어보고 전화를 그런다고. 안 받으셔서 직접 여쭤보지 못하고 주변에 좀 여쭤봤더니 여기가 이제 수직 증축을 아주 오랜 기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예. 이제 뭐 공법도 뭐 최신 공법이 막 검증하는 게 맞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 주고 뭐 스터디하고 리서치하고 하는데 100억 들었다.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해요. 특히 이 수직 증축에. 그래서 뭐 물론 거기에 다 들어간 건 아니죠. 뭐 다른 뭐 인건비라든지 용역비라 인건비도 꽤 뭐 있을 텐데 쓸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뭐 그에 비해서도 많이 쓴 이게 용역비가 많이 인건비라면 조합장과 조합 임원 인건비.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아직 추진만 하는 건데도 인건비를 받아가나 봐요. 상근 그럼 출근하는 건가 봐요. 조합 사무실로. 뭐 조합 사무실에 조합장은 뭐 상근해서 받아가실 수는 있고 보통은 조합장은 네. 추진 단계에서도 월급을 받아갑니까? 추진 단계에서 잘 안 받으시는 것 같고 조합 설립 이후에는 받아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정확하게 몇 명이 이제 직원을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100억을 썼다 하더라. 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직 증축이 허가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022년이 지나니까 이제 30년 재건축 죄송합니다. 재건축으로 돌아서자. 네, 그 재건축 기간도 채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으로 돌아서자는 여론이 많이 생겼고 마침 그때 21년인가 이제 원래 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이제 시공사로 DL하고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했다가 네. 21년에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 내가 시공권을 갖고 있어서 돈을 빌려줬던 시공사들이 발끈해서 이제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가 빌려준 달라. 돈 달라. 네. 그래서 이제 조합이 패소를 했고 그때 이제 나왔던 게 그 동안에 이제 쓴 사업비가 112억 원이고 112억 원을 다 갚을 때까지 연간 15%의 이자를 물어내라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뭐 지금까지 이제 쌓여 있는 돈이 뭐 170억에서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자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침 사업도 지지부진해, 재건축 연한도 다 됐어. 그다음에 이렇게 소송까지 나와서 사업비를 왕창 갚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조합 임원 이 리모델링 조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할 것인가. 많이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고 네. 그다음에 마침 이제 그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재건축에 대해서 베너핏을 많이 줬잖아요. 네. 뭐 용적률도 많이 높여주고 네. 절차도 이제 간소화해 준다고 하고 뭐 네. 이런 게 있었고 반대로 리모델링은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왜 수평 그러니까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네. 한 개 층을 더 올리는 건 수평 증축이라고 봐서 네. 안전 진단도 한 번만 받아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수월했는데 네. 23년인가 그때 들어서는 갑자기 그 필로티 증축도 수직 증축으로 봐서 되게 1층에 좀 비우는 거 필로티. 그렇죠. 예, 그 방식으로 해서 위를 좀 손에 안 보게 하는 거는 이제 좀 매우 어렵나 이제 보죠? 까다롭게 벽히면서 매우 까다롭게 된다 보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 추진 동력은 많이 약화되고 대신 이제 조합 안에서 재건축으로 돌아서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여튼 이제 재건축으로 돌아서려는 여론들이 이제 비등해지니까 네. 야 그럼 우리 이제 총회를 열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한번 정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회를 열라고 이제 많이 요구를 했나 봐요. 근데 네.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 이제 총회를 열고 이렇게 이제 자신들에 대한 어떤 비토 여론들이 이제 비등해지면 예. 조합 임원들 다 해임하고 정확히는 리모델링 조합 입장에서 그렇죠. 리모델링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되니까 될 수도 될 있으니까 거니까. 예. 그 총회를 이제 안 열려고 뭐 이제 시간을 끌었다는 게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쪽의 이제 주장입니다. 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매몰 비용을 누가 갚느냐 이 문제에서 그 건설사에 빚졌다는 그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사의 그래. 100 리모델링 하다가 재건축으로 돌아서는 수는 있는데 네. 그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빚진 100억 원이면 그거 한 가구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몇 가구? 거의 여기 1,700가구니까 한 가구당 한뭐 800만 원, 6, 7, 800만 원, 뭐그 정도 될 것 같아요. 800만 원씩 한 집당 내야 되겠네요. 네, 네. 뭐 아주 큰 돈도 아니지만 또 아주 작은 돈도 아니어서 네. 돈 받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비용을 일단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이게 조합 리모델링 조합 사업을 하다가 이제 생긴 돈이니까 조합원들은 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그냥 없어요. 좋게 해결하자고 하면 내는 거지만 서로 난 모른다. 네. 뭐- 법적으로 명확하게는 이제 조합이 진 빚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합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조합이 근데 조합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네.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종의 그냥 뭐 어려운 법률 용어로 비법인 사단 뭐 이렇게 해서 예, 예. 일종의 법인격이 주어진 네. 어떤 단체인데 근데 그 조합이라는 게 사실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아무것도 네. 없죠. 그래서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뭐 물론 사업이 잘 되면 이제 비용으로 다 그럼 이제 건설회사는 100억 넘는 돈 빌려줄 때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네. 중간에 리모델링 철회하면 그 돈 어떻게 받으려고 이렇게 100억씩이나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은 못 빌려주겠고 그 조합장하고 조합 임원들한테 이제 연대 보증을 서게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조합이 이 돈을 못 갚으면 네. 그 이분들한테 이제 받아내겠다. 네. 뭐 그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아파트 입주자일 테니 소유자일 그렇죠. 텐데 식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거의 아니 그분들이 재산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도 100억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못 받는 몇 경우에 명이나 돼요? 연대보증 도장 찍은 분이? 그 제가 알기로 여기 조합 임원이 조합장 포함해서 7명인가 8명인가 정도 돼요. 7명이면 1인당 15억, 16억은 갚아야 되는데 네. 이 아파트 소유자니까 아파트 네. 소유권이 있을 거다. 네. 그럼 대출 끼고 있으면 대출 선순위도 건설회사가 아닐 거고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건설회사는. 그러니까요. 뭐 건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연대 보증을 썼지만 뭐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여튼 법률적으로는 조합이 갚아야 되고 조합이 못 갚으면 이제 그 연대 연대보증선 임원들이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그 조합원들을 그러면은 이제 무슨 뭘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그 조합과 조합 그 연대 보증을 선 임원들이 근데 갚아야 돼요. 양측면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조합장이 이렇게 돈 쓰고 다니는 거 난 몰랐다. 네. 라고 하면 그 900만 원도 800만 원도 되게 큰 돈으로 느껴질 거고. 네. 그럼 그렇겠죠? 네. 안 갚겠다고 할 것이고 네. 일반 조합원 분들은 그렇죠.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쓴 돈도 아닌데 왜 갚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지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아파트 네. 성원 대치 2단지 아파트의 소유자들 중에 지금 리모델링 조합원인 분들은 몇 %나 돼요? 그 정확하게는 제가 정확하게 그걸 알지는 못하는데 75%인가 70% 이상이 돼야지 이제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이 설립이 되니까 네. 전체 아파트의 그 정도 이상은 조합원.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했으니까 그 정도는 네. 조합원일 것이다. 네. 그런데 법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뭐 조합은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을 거고 조합 임원들한테 이제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계속 남아 있는 숙제이죠. 숙제가 많다. 네. 일단은 그럼 재건축은 해야 되니까 네. 이 문제는 그냥 일단은 제껴두고 네, 재건축으로 바꿀 거면 재건축 조합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단지에 리모델링 단지 리모델링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조합이 이제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재건축 조합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 원래 있던 리모델링 조합을 없애고 이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리모델링 조합은 그대로 있고 네. 또
또 한 70~80%가 우리 재건축 모아서.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네.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네. 다른 건설회사든 어디랑 진도 나가면 안 돼요? 네, 그건 이제 재건축 조합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당연히 그 리모델링 조합이 살아 있는 경우에 이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건 껍데기는 두고 그 안에 이제 뼈대는 두고 이제 예. 그 증축만 좀 하는 건데. 아니 우리는 서로 좀 의견이 엇갈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 개의 이제 조합을 둘 수가 없다고 이제 근데 판단하고 이해는 되는 게 엄청난 분쟁을 야기하는 허가를 해주기가 좀 일단 어렵겠죠. 리모델링 조합을 그럼 없애고 와라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네. 강남구청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강남구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럼 없애라는 건 뭡니까? 그럼 없애면 되지 그 리모델링 이제 조합을. 리모델링 조합을 이제 없애려면은 예.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제 첫 번째 그 화면 잠깐 해산 결의를 해야 돼요. 네. 예.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어서 이제 우리 그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자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그 참석한 사람 과반수 이상이 뭐 동의해야죠. 예. 근데 그러려면 총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총회를 열려면 연락처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연락처는 누구한테 있냐? 조합장 조합에 있죠.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에 있겠죠. 근데 네. 리모델링 조합이 그런 해산 총회에 이렇게 협조적일 리는 없잖아요. 스스로의 소멸에 협조적으로 나서지는 그럼 않을 수 3동 있다. 201호 어떤 아저씨가 네. 야 이거 우리 리모델링 조합 이거 빨리 해산시켜야 되겠다 하고 그 아저씨가 여기저기 뛰어서 연락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해산 총회를 한번 주민 발의를 통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가 네. 얼마 전에 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긴 했거든요. 법적으로 그 여기서 이제 그걸 주민 발의로 이제 20% 이상 그 주민 발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동의를 전자투표로 받았대요. 네. 근데 귀하게 이제 전자투표 방식이 이제 허용이 안 돼서 그거는 이제 그냥 총회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건 무효다. 무효고 아니, 가처분이니까 뭐 물론 본안 소송 가서 뭐 그 가부를 다퉈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무효고 그렇게 주민 발의가 나오니까 리모델링 조합 쪽에서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게 발의를 했으니 4월쯤에 한번 총회를 열어보자고 이제 뭐 공지를 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발의한 2월 총회는 그냥 금지하고 없어졌고 4월에 해라. 그럼 조합장도 그럼 해산하려면 해산하고 네, 없애려면 없앨 거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총회가 열릴 거래요? 예정은 돼 있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산해서 해산 결의를 하더라도 음. 이제 그 두 번째 이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네. 이 청산 절차라는 게 이제 청산인이 조합의 뭐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죠. 해야 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빚이 100억. 빚이 남아 있으면 정리가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방법은 그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해서 뭔가 돈을 내거나 혹은 그 방법이 아니라면 이제 다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파산 같은. 우리 조합 파산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파산하지? 파산하면 이제 법원에서 파산 판결을 받으면 네. 그 채권 채무 관계가 다 한 방에 해결되니까. 그것도 법원이 오케이 해줘야 그렇죠. 돼요. 법원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리모델링 조합이 파산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물론 법적으로는 절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합이라는 게 어떤 조합원의 그 그룹이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이제 꾸린 단체고 그 조합이 사업을 위해서 쓴 사업비를 이제 조합원은 이제 나 모른다 하고 이제 조합이 파산 신청을 하면 조합원들은 다 돈 있는데 십시일반 한 돈 80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걸 그걸 안 내고 파산 신청하고 돈 100억 빌려준 건설회사는 그렇죠. 100억 떼이고 네. 이거를 판사가 그렇게 하려무나 하고 꽝꽝꽝 해주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보는 이제 시각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시 이제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이제 그 청산을 해야지 이 리모델링 조합이 없어질 수 그리고 있는데. 재건축 추진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청산이 안 된 상태라면 계속 그 유령 조합으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거는 계속 이자 쌓이고 있겠네요. 그게 연 15% 이자니까 그 원금이 112억인데 21년도에 이자율이 112억이었는데 너무 높네요. 지금 한 180까지 불어난 거죠. 180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한 가구당 1,000만 원 넘네 이제. 이제 1,000만 원 각 900, 1,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넘죠. 네. 1,758가구라고 했으니까. 네, 네. 1,180억이면 어머나.
쉽지 않겠다 이 문제를. 그렇게 왔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사업장만 이렇게 뭐 문제가 약간 여긴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 증축을 좀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래, 사업비가 안 좀 된다니까. 많긴 한데 네. 진짜.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가 100여 곳이 넘는데 네. 이제 그 재건축이 좀 조건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경계선에 있던 곳들은 이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데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런 경우 아예 아파트 중에서 매몰 비용이 좀 나온 곳들은 이 전환하는 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을 거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몇몇 단지 같은 경우에 뭐 비슷한 이런 사례로 많이 나오는 게 뭐 응봉 대림, 뭐 금호동 두산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리모델링 추진하다가 재건축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단지들이거든. 네. 뭐 응봉 대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리모델링 조합이 한 17년 정도 유지가 됐다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매몰 비용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100억씩 안 썼대요? 여기는 거의 개점 휴업이었나 보네. 네, 맞습니다. 일을 안 했구나. 그 사무실도 별도로 열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행위 허가를 받은 게 없대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뭐 여기 제일 작은 평수 전세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4억에서 5억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이 나온 데들은 뭐 주민들이 십시일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네. 뭐 일부에서는 내가 이 돈을 왜 그래, 내라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난 왜 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지금 어떤 분들은 먼저 내고 그분들은 또 나중에 내실 거고 지들끼리 추진하다 말았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이 절차가 또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네. 뭐 그렇다고 야. 하더라고요. 그럼 알겠어요. 그러니 지금은 오도가도 못 하고 있다. 네. 라는 거죠. 100억 네. 빚은 갚아야 되고 조합원들은 갚을 생각이 없다 하시고 정리 안 하면 또 정리 안 재건축도 안 하면 되고. 재건축으로도 전환이 안 되고 네. 계속 지연 이자는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재건축을 추진하는 쪽에서 이제 그 일단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한 다음에 그 청산인이 그 파산 신청을 한번 해보겠다는 게 해봐라. 판사님이 혹시라도 뭐 네. 굽어 살피셔서 네. 그래라 아니래 파산해라 할지도 모르니까. 네, 뭐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판산해서 건설회사가 100억 빌려준 거 떼이면 그건 정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정의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빌려준 돈인데 왜 그거를 각자 다 돈이 있는데 왜 못 받게 해요? 그 일반적인 인식도 이거 어쨌건 조합 사업이라는 게 조합원들이 했고 조합원들의 어떤 재정력을 봤을 때 이 정도를 조합원들이 부담 안 하려고 파산 신청하는 게 맞느냐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많이 있죠. 네. 야 어떡하냐? 그럼 이거 원래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 돌아가면 네. 2%가 얘기했듯이 리모델링 자체를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였다. 그거 아니면 장순호 기자 기침하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좀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아니 리모델링이라는 게 왜 하냐면 리모델링을 하면 봐요. 재초한도 안 내죠. 네. 임대주택 건설 의무도 없죠. 네. 용적률도 더 높여주죠. 아니 용적률이라는 게 그 동네에서 이 정도 용적률이면 더 이상 빡빡해서는 안 돼. 네. 우리 도시 인프라가 이 정도는 못 견뎌라고 하는 그 제안이잖아요. 네. 근데 리모델링 하는 게 무슨 벼슬입니까? 왜 이걸 올려줘요, 괜히? 이게 올려줘서 될 거면 재건축하는 아파트도 그렇게 용적률을 줘야죠. 네.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 줄 때는 임대주택 다 뺏어가고 재초안 내라고 하고 똑같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그걸 안 하면 아니 리모델링 하는 게 무슨 그게 뭐 인류 공용의 이바지를 합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그 빈부격차를 줄여줍니까? 자꾸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야 최신 평면으로 네. 그렇게 들어와야 요즘 새 아파트 그 얼죽신이라고 죽어도 신축이라고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돼서 가격이 내려가지. 네. 리모델링 해봐요. 괜히 동굴처럼 길어지기만 하고 이게 바꾼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어져 봐야 요즘 새 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른 게 지어지니까 아파트 값 잡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요. 네. 이런 미친 짓을 왜 추진하냐고. 왜. 그렇다고 공기가 짧으냐 하면 2달 짧고 공사 비용이 들드냐 하면 거의 비슷하고 네. 공사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주차장 뭐 마파고 이거 살리고 그러면 더 들고
건설 전문가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되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고 네. 그 다 재건축 막아보려고 하는 짓인데 재건축이 무슨 죄냐고요. 네. 라는 얘기를 어제 그 카페 갔더니 뒤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참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전해만 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다. 네. 근데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지은 300, 400 용적률 300, 400짜리들은 어쨌거나 수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들을 이제 수선하는 데는 리모델링이 꽤 뭐 효과적인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그걸 용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시고 다시 짓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줄 용적률이면 재건축하는 아파트에도 줘도 네. 사회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음. 왜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는 용적률을 혜택을 줘서 네. 빡빡하게는 짓는데 니네는 괜찮아 라고 해서 왜 재건축해도 될 아파트를 억지로 리모델링을 시키냐고요. 그게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게 한 톨이라도 있어서 집값도 못 잡지 뭐 재초안도 못 걷지 임대주택도 안 생기지 이런 논란도 생기지. 네. 그래서 뭐 리모델링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뭐 중동에 또 한번 진출할 거면 몰라도. 다음에 리모델링 추진하시는 분 한번 모셔서 아이, 배틀을 그럼 또 나는 또 혼나는 거 싫지. 그런 얘기를 네. 누군가 하더라. 제가 뭐랍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 이제 성원 대치 2단지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재건축 조합으로 돌아서는 데는 요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뭐 물론 이제 단지마다 이제 매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근데 좀 네. 주목이 되긴 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총회란 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네. 뭐 계속 끌어봐야 돈만 더 늘어나니까 우리가 대승적으로 합의합시다 이런 여론이 많을지 아니면 그런 돈은 절대 못 줘. 조합장이 해결하라고 해라고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조합장 입장에서는 어쨌건 그냥 제 내피셜인데 조합장 입장에선 17년 동안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썼고 중간 중간에 돈을 쓴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조합의 동의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네. 뭐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왜 그러니까 조합장과 임원만 이걸 책임져야 돼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조합장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정책 때문에 또 이제 일부 조합에서는 이런 논란이 생기기도 하니 네. 정부가 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또 세심하게 행정으로 살펴서 또 이런 논란이 또 앞으로 좀 줄어들고 그 강남구에 있는 무슨 아파트요? 성원 대치. 네, 그 아파트 주민들도 네. 좀 더 마음 편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네. 임원들은 자기가 네. 그 한 7분쯤 되는 임원들은 네. 그거 연대 보증 섰다고 했잖아요. 아 예. 그럼 지금 상황은 15억씩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큰 빚이 생긴 거죠. 그 리스크를 왜 안고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면 뭐 떨어져요? 제가 뭐 그분들한테 직접 여쭤보지 못했고 예. 리모델링 추진하는 사업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조합장님이야 뭐 당연히 월급 받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월급도 뭐 한 5천만 원씩 받습니까? 그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 첫 번째 말은 그 정도 자신 없으면 그 정도 이제 자신 없으면 누가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처음에 이제 희생한다 자기가 이쪽 건설사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다른 게 결정적으로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공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요. 조합 그 임원들한테는 예, 예. 어떤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이 잘 성공이 되면 임원들이 잘 되면 네. 그 본인이 그 자기의 집을 걸고 연대 보증했던 리스크를 나중에 인센티브로 보상해 준다고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보통 뭘 줍니까? 케이크 주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 돈을 주죠, 돈을. 돈으로? 네. 인센티브를 주고 뭐 뭐.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분들이 직책이 있잖아요. 물론 상근하시진 않지만 네, 네. 이 직책에 대한 그 뭐 직책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일부 많지는 않다고 해요. 뭐 50만 원 안팎이라고 하던데 그런 이제 직책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매월 50만 원 받자고 지금 15억 연대 보증을 섰다고요? 그거랑 직책 수당과 뒤에 이제 사업이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 인센티브로 한 15억은 최소한 받아야 똔똔인데 리스크 대비. 네.
근데 물론 리스크는 작죠. 인센티브는 확실한 거고. 네. 뭘 줄까? 집 한 채를 더 주나? 저 집 한 채를 더 줘야 한 15억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공식적으로 리모델링 뭐 일반 분양 나오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 인센티브에 포기란 게 뭘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네. 많이 차라리 주니까. 인센티브로 2억씩 준다. 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 이거 받으려고 리스크 지는 거야. 라면 오히려 제 마음도 편하고 깔끔하겠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런 거를 차라리 계약을 하면 좋은데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렇죠. 임원했다는 이유로 2억을 받아? 음. 라고 또 다른 조합원들은 반대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건? 근데 그 그 임원들 중간에 입장에서는- 뭘로 해먹는 거지. 근데 꼭 뭐, 뭐 모르겠습니다만 사명감으로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그 인센티브가 충분하다면 뭐 할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이제 조합 내부에서 그분들의 공헌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 줄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건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리스크를 지고 돈을 조달해 왔다면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대보증까지 서면 네. 보상을 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강남에 어디 저 유명한 조합장님은 펜트하우스 받았다면서요. 네. 100억 넘는 거. 그래도 그 조합장한테 그 100억 주고 이렇게 잘 추진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시장 경제에서 CEO 월급 많은 것처럼 그건 뭐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아니 국회의원 하면 선거 때 한 20억은 써야 당선된다는데 그 20억을 어떻게 보충받으려고 국회의원들 다들 하려고 그래요? 라는 질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 재산 그거 그냥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 도대체 어디서 조달을 어디서 그걸 하길래. 나중에 뽑으려고. 차라리 국회의원이 연봉이 20억이에요. 그건 뭐 한 4년이면 다 뽑아요. 뭐 그러면 차라리 오케이. 그럼 뭐 우리 마음이 차라리 편한데. 네.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장선영 기자 계속 기침을 하고 있어서 제가 시간을 끌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죠? 네. 나중에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